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사이트 앱과 멘토.io 앱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팀즈는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확장성이 뛰어난 이유는 크게 채널과 제가 봤을 때는 탭의 이제 확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널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채널 안에 탭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추가했다가 수정했다가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확장성이 이 팀즈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탭의 종류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탭과 멘트.io라는 탭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이트 앱을 말씀드릴 텐데요. 인사이트 앱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현재 수업용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근데 프리뷰 버전이라 가지고 뭐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고요. 또 한글화도 작업이 좀 미진한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나누었던 많은 뭐 과제라든지 특별히 과제에 대한 그런 통계 처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잘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수업용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우리 팀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수업용으로 만들었을 때만 되고요. 교사에게만 내용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교사는 학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 전체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수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뭐 과제에 대한 정보들이 특별히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인사이트 앱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도 알게 됐는데 멘트.io라는 앱이 있습니다. 멘트.io 앱은 뭐냐면 우리 팀즈에서 쓰다 보면은 팀에서 학생들이 쓰다 보면 글을 굉장히 많이 쓰면 나중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다 훑어보고 어떤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찬반을 나누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은 다른 생각을 올려서 또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디스커션 보드라고 할까요? 토의의 장을 이렇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들이 있으면 거기다 댓글을 달지 않으면은 그 글들이 위로 쭉 다 올라가 버리니까 좀 힘들어요.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바로 멘트.io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스커션 보드고요. 원래 멘트.io라고 하는 이 앱을 만든 회사에서 보면은 디시전 메이킹을 위한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디시전 메이킹으로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할 수 있고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한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I가 여기에 멘트.io에 포함되어 있는 AI가 의견을 그 해당되는 의견들에 대해서 점수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5점, 뭐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뭐 8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수를 뭐 하나의 참조 자료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멘트.io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두 가지의 앱을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여기 앱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팀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채널에 제가 인사이트를 추가한 형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이트를 추가하면 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뭐 대화 활동,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성적, 또 피드백 시간, 그 다음에 정시에 완료한 과제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반전체로 되어 있고 특정한 학생을 선택하면 그 학생에 대한 자료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한눈에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이것이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트.io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멘트.io가 왜 로그인을 하라고 하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그인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로그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계정을 선택하고요. 자, 로그인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뭐 큰 어려움 없잖아요. 그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의견을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의견들을 이렇게 달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답변이 있다고 하면 또 답변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글들이 한꺼번에 쭉 다 올라서 특별하게 한 주제에 대해서 팀에 굉장히 우리 게시물에 올렸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게시물이 아니라 이렇게 게시물로 올라간다면 지저분해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그 통계 자료들도 이렇게 다 제공되고요. 굉장히 저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를 예, 제가 여기 인사이트 추가해 놨네요. 인사이트는 앱을 선택하고요. 탭을 선택하고 보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사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없다고 하면 쭉 밑에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게 와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한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선택해가지고 저장 누르시면은 바로 인사이트가 이렇게 열리고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요거는 간단합니다. 반면에 멘트.io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군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죠. 전체 팀스에서 앱에서 선택해도 여기 보시면은 멘트.io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안 되면 MENT 치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팀에서 바로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없다고 이렇게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요. 네, 멘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하고 추가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추가시켜 주시면은 이제 이것들을 쭉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보시면은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물어보죠. 요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계정을 이렇게 팀스에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 우리 물고 들어온다고 이렇게 개발자들은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계정을 물고 들어오면은 큰 문제 없이 토큰으로 이렇게 물고 들어오면 큰 문제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올려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질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쓰고 그리고 내용들, 백그라운드 내용들도 가능하면 실제 수업에서는 좀 풍부하게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적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추가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참고 파일들을 여기다가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스커션 보드를 언제 마감할지를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다 됐다고 하면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새로운 탭에다가 요게 만들어지고요. 이제 그러면은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누르고요. 제가 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글을 적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보통은 의견을 게시한 자들은 보통 적지 않는 것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answer로 해서 올리면 이제 의견이 하나가 주어지고요. 다른 사람이 의견을 한번 내도록 한번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학생란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좋아요나 싫어요, 그 다음에 의견들을 같이 제시할 수 있는데요. 저는 디slike로 표현하고요. 그냥 disagree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의견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적으면 그것이 포스팅이 됩니다. 이 지금 answer에 대한 답변에 대한 포스팅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의견들을 이렇게 뭐 글을 적고요. 포스트 누르면은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의견들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쭉 다 올라가겠죠. 자, 보시면은 제가 싫어요와 이렇게 안 좋은 의견을 보내니까 점수가 low로 이렇게 돼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의견이 있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학생이 의견을 내고 올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의견이 하나가 더 올라가도록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멘트IO인데요. 이거는 탭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게시물에서 바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은 게시물에서 자, 골뱅이 쓰시고요. 여기에다가 ment.io라고 하면은 이제 new discussion에서 새로운 이제 디스커션을 여기서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와 UI 자체가 다르죠.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의견을 서로 탭으로 형태로 하지 않고요. 바로 게시창에서 이것들을 대화창에서 이것들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적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립션 이런 내용들은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들은 가능하면 길게 학생들한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길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짧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서밋 하시면은 이 탭의 메뉴와 달리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질문과 대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의 창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탭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 또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의견을 한번 이렇게 내면은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의견을 내면은 이제 그 의견들이 새로운 이제 answer로 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5.5의 점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like를 누르면은 like에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내용을 적고 싶다고 하면 agree 또는 disagree를 눌러서 그 내용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agree와 disagree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이제 게시하게 되면 이제 그 의견들이 밑에 의견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요. 점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ment.io 이 앱을 이용하면 이렇게 탭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앱 자체는 바로 앱에서 그것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 군데에서 그것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앱을 선택하면 ment.io라고 하는 앱을 선택하면요. 내가 어느 팀에 어느 곳에다가 넣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가능하면 아주 중요한 이런 이 디스커션 같은 경우에는 탭을 이용하고요.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로 여기서 골뱅이 치고요. 이런 형태로 이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아주 이런 게시물을
게시물에다가 글을 많이 올려서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멘트.io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사이트 앱과 멘트.io 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